하루의 끝,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둡고 고요한 방에 들어섭니다. 온종일 마음을 쏟았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내 안의 에너지는 텅 비어버린 듯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눈을 감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 그리고 왜 매번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걸까? INFJ인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대나 30대의 젊은 나이에 벌써 세상에 지쳐버린 자신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곤 하지요. 남들은 모두 즐겁게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겨울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맞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INFJ라는 성격 유형이 지닌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INFJ는 전체 인구 중 1% 남짓밖에 되지 않는 매우 희귀한 성격 유형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혼자인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INFJ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내면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4가지 마음의 성향입니다. 첫째, INFJ는 누구보다 삶의 의미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INFJ의 감정 세계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속으로는 폭풍처럼 요동칩니다. 셋째, INFJ는 사람들 앞에서 밝은 얼굴에 가면을 쓰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진심이 있습니다. 넷째, INFJ는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 끝없이 자신을 성찰합니다. 이러한 4가지 특성이 INFJ를 지치게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INFJ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4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보듯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의미를 찾아 헤매는 마음. INFJ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나침반의 바늘은 늘 의미라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INFJ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그저 돈벌이를 위해 회사에 다닌다고 치죠. 하지만 INFJ는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 속에서도 INFJ는 그 일의 가치와 의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면 INFJ의 에너지는 금세 소진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믿음이나 가치와 연결된 일이라면 INFJ는 지친 와중에도 다시 힘을 냅니다. 작은 선행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진맥진하다가도 어딘가에서 의지가 솟아나는 것이죠. 이를테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밤을 지새운 다음날 INFJ의 눈은 퉁퉁 붓고 몸은 몹시 고단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묘한 충만감이 차오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주었다는 그 작은 뿌듯함이 INFJ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INFJ는 돈이나 지위보다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연봉이나 안정적인 자리라도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금방 권태를 느끼고 번아웃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상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열정을 쏟지요. 물론 이 의미 추구의 갈망은 INFJ를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INFJ는 자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현재의 평범한 삶을 하찮게 여겨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별 고민 없이 해치우는 일도 INFJ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연결지으려 합니다. 이렇듯 매 순간 삶의 의미를 고민하다 보니 그 자체만으로도 심신이 지쳐갑니다. 가끔은 그냥 남들처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 편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조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나침반은 결국 다시 의미를 향해 고개를 듭니다. INFJ는 끝내 자기 심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INFJ는 쉽게 지치지만 역설적이게도 다시 일어설 힘 역시 여기서 나옵니다.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 바닥까지 가라앉는 순간이 와도 INFJ는 끝내 자신에게 조용히 되묻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 깊이 떠올리는 순간 어느새 무거운 몸을 다시 일으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인프제에게 의미는 곧 생명력입니다. 사막을 걷는 나그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죠. 완전히 지쳐 쓰러진 순간에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한 모금의 의미를 찾아내면 INFJ는 부서진 날개를 펼치고 다시 날아오를 힘을 얻습니다. 조용한 겉모습, 불타는 속마음. INFJ와 가까이 지내본 사람들은 종종 INFJ를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거의 내지 않는다고들 하지요. 겉으로 보이는 INFJ의 모습은 대개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이 차분한 겉모습 뒤에는 불타는 속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INFJ의 내면에는 강렬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가곤 합니다. 다만 그 격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얼굴에 내색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복받쳐도 주변 사람이 걱정할까봐 꾹 참아 넘깁니다. INFJ는 상대방에게 불친절하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정작 그 앞에서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웃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웃는 순간에도 속마음까지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상처와 수치심처럼 말없이 삼켜낸 감정들은 고스란히 마음속에 쌓입니다. 모순적이게도 INFJ는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냉철한 이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남의 감정에 이토록 민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감정은 차갑게 분석하기도 하지요. 이를테면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INFJ는 겉으로 침착하게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줍니다. 논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조언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헤어진 뒤 혼자가 되면 INFJ는 마치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듯 INFJ는 한편으로 인생의 상담자이자 해결사처럼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몰래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INFJ의 감정세계는 누군가에 의해 마치 한 몸에 두 영혼이 사는 것 같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불같은 열정과 분노가 있고 또 다른 한켠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과 이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상을 향해 불타오르는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회의론자가 INFJ 한 사람 안에 공존합니다. INFJ는 누구보다 타인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실망과 냉소를 품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감정들이 가슴속에 동시에 자리하고 있기에 INFJ는 스스로를 때때로 모순덩어리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감정의 이중성은 INFJ를 지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는 일은 엄청난 정신적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INFJ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받아도 내색하지 않고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야 비로소 숨죽여 흐느끼거나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긴장된 마음의 균형을 풀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INFJ에게 울음은 일종의 해소이자 치유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끝까지 참았던 눈물을 혼자일 때 펑펑 쏟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굳었던 표정 근육을 풀고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감정의 이중성은 INFJ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 뜨거운 덕분에 INFJ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성과 감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INFJ는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논리와 공감을 겸비한 INFJ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위로와 조언도 있습니다. 또한 INFJ는 받은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지만 나중에 혼자만의 시간에 그 일을 곱씹으며 삶의 교훈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쉽게 폭발하지 않고 인내하며 숙고하는 태도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INFJ를 의지가 되는 든든한 존재로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INFJ도 한계에 다다르면 더 버티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평소 웬만한 아픔도 참고 견디던 INFJ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등을 돌려 영영 떠나버린다면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INFJ 특유의 이른바 문 닫기라 불리는 극단적인 결단이죠. 그만큼 INFJ는 내면의 감정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폭발해버리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INFJ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내적 싸움을 참아내며 버텨왔는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INFJ의 겉과 속이 다른 감정 세계는 살아가기 버거운 무게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남다른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선물합니다. INFJ는 쉽게 지치지만 남몰래 흘린 눈물 덕분에 다시 견딜 힘을 얻습니다. 마음속 불과 얼음이 부딪히며 INFJ라는 한 인간을 단련시키는 셈입니다. 때때로 자신이 찢어질 듯한 내적 모순으로 괴로워도 그 깊은 감수성과 냉철함이 조화를 이룰 때 INFJ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특별한 존재로 다시 서 있게 됩니다. 미소 가면 뒤에 감춰진 진심.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INFJ를 보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성격 유형이라지만 정작 주변에서는 INFJ에게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참 잘 지내더라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INFJ는 필요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주변 환경에 맞출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가 즐거워하길 원하면 같이 웃고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속마음과 달라도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분위기를 깨느니 차라리 자신의 의견쯤은 숨겨버리고 만다는 식이죠. INFJ는 마치 사회적 카멜레온처럼 어느 무리에 던져져도 그 안에 스며들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함을 지녔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는 큰 장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쓰기에 능숙한 삶은 INFJ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과 진짜 내 모습은 드러내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INFJ는 누구보다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갈망하지만 막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맞춘 모습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인간관계 속에서 묘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죠. 모두와 두루 친한 것 같지만 정작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듯한 아이러니 속에서 INFJ는 속으로 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이나 사회초년생 시절의 INFJ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리에 억지로 끼어 지내기도 합니다. 소속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숨긴 채 타인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를 만큼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이상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지요. 가면을 쓴 채 억지로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연기하며 지내면 INFJ의 영혼에는 깊은 피로가 누적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무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해낸 배우처럼 막이 내리고 나면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INFJ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들 틈에서 온종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느라 지친 INFJ는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맨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하루 종일 눌러놓았던 진짜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의견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던 나 자신,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 못하고 떠하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다독여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공간에서야 비로소 연기를 멈추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INFJ에게 집이나 혼자만의 공간은 무대 뒤편의 대기실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다시 다음날 삶의 무대에 설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INFJ는 성숙해질수록 불필요한 가면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굳이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본 모습을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알아보고 편히 어울릴 수 있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억지로 무리에 섞이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잘 맞는 환경을 찾아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INFJ는 점차 사회적 가면 뒤에 감춰두었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낯선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 페르소나를 쓰겠지만 최소한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가면을 쓰는 능력 덕분에 INFJ는 갈등을 줄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깊은 고독과 피로를 혼자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INFJ의 표정과 눈빛도 한층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INFJ가 진짜 자기 모습으로 설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그 진심을 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주게 될 것입니다. 밝은 가면 뒤에 감춰졌던 INFJ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에 드러날 때 지쳤던 INFJ의 영혼은 온전히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내 안의 깊은 목소리와 마주하는 시간. 어두운 밤, INFJ는 고요한 방 한구석에 앉아 자신만의 생각에 잠깁니다. 낮 동안 쉼없이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고 사회적 가면을 쓰느라 분주했던 마음이 조용한 정막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지요. 이 시간은 INFJ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치유의 순간입니다. 다른 모든 목소리가 사라지고 오로지 내 안의 깊은 목소리와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INFJ는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혹시 타인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내가 억눌렀던 감정은 무엇인지 곱씹어 봅니다. 마음속에 남은 불편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일기장 한 페이지를 빼곡히 채워가며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분석합니다. 또 어떤 밤은 불을 끄고 누운 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을 영화 필름 돌리듯 어제부터 천천히 재생하기도 합니다. INFJ의 머릿속에서는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대화, 스쳐 지나간 누군가의 표정 하나까지 다시 떠오르고 그 순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새롭게 깨우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자기 성찰에 잠기는 것은 INFJ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고요한 정적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INFJ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과 이성, 이상과 현실이 머릿속 회의실에 모여 앉아 끝없는 토론을 벌이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낮에 다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은 이 밤의 성찰 시간에 비로소 표현되고 미처 풀지 못했던 생각의 매듭들이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INFJ는 이러한 내면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다독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기분이 울적했구나 하고 원인을 깨닫기도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해보자 조용히 결심을 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없는 생각의 늪에 빠지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 INFJ는 너무 깊이 머릿속을 헤매느라 현실 세계의 발을 헛디디기도 합니다. 생각이 지나치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오히려 아무 행동도 못하고 우울에 잠기는 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력이 뛰어난 만큼 INFJ는 머릿속에 수십 갈래의 가능성을 그려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시나리오 속에서 길을 잃고 마는 때도 있습니다. 자기 독백이 점점 비관적으로 흐르다 보면 INFJ는 결국 나는 안 될 거야, 세상 사는 건 너무 힘들어라는 좌절과 체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시작된 성찰이 어느새 자기 비판과 불안으로 변질되어 INFJ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칼날로 돌변할 때도 있는 것이죠. 다행히 INFJ는 자신의 이런 함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법으로 균형을 찾으려 애씁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 거세질 때는 조용히 음악을 틀어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좋아하는 책 한 구절을 펼쳐 위안을 얻습니다. 머릿속 생각이 폭주하여 잠들기 어려울 때는 잠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서 잔뜩 예민해진 감각을 달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면 폭주하던 생각의 기차도 서서히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단해진 정신이 잠에 들 준비를 하지요. INFJ가 깊은 밤 홀로 자신과 대화하는 이 시간은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남들 앞에서 상처 입고 흔들린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지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다지는 시간이니까요. 잠들기 전 문득 찾아오는 깨달음이나 아이디어 하나가 INFJ에게는 새벽의 등불처럼 마음을 밝혀줄 때가 있습니다. 긴 어둠 끝에 새벽빛이 스며오듯 혼자의 성찰 끝에 작은 희망의 빛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을 정돈한 INFJ는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다음 날 아침 INFJ는 다시 일어섭니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환한 햇살을 맞으며 살짝 미소 짓습니다. 세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어제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깊은 밤 자신과 나눈 대화가 가슴 한구석에 작은 등불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을 안고 INFJ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덕분에 INFJ는 비틀거려도 다시 일어설 의미와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상처받고도 묵묵히 스스로를 치유하며 다시 일어서는 INFJ의 모습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조용한 용기일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당신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면 부디 그 안에 깃든 힘을 잊지 마세요. 쉽게 지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진심으로 살아냈다는 증거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당신 내면의 의미와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많이 지쳤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쉬고 또 일어서면 됩니다. INFJ인 당신의 영혼은 그 반복을 통해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단련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아껴주세요. 당신의 그 깊고도 따뜻한 마음이 결국에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INFJ로서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INFJ들이 느낀 진솔한 경험들을 함께 나눌 때 서로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수많은 INFJ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오늘도 쉽게 지치면서도 다시 일어서며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당신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지 않을까요?